담고 있는 내용을 한번 한눈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대 수시 모집 요강인데 이게 컨텐츠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컨텐츠라고 해서 차례가 있죠. 차례가 있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이시겠다. 여기만 보시면 이게 이 숫자가 얼마죠? 숫자. 이 숫자가 예. 채팅 안 하셔도 된다 그랬죠.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참여도 좀 더 잘하게 되고요. 참여를 좀 더 잘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는 것도 오래 가요. 아시겠죠? 네, 여기 64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는 104, 105 요 정도 돼요. 104, 105. 104, 105. 그러니까 전형계 그 모집 요강이 104쪽, 105쪽 이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104쪽, 105쪽. 예를 들어서 리허설이 여기 있는데 100쪽이면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두께, 요 정도, 이게 두께가 안 보이시는구나. 하여튼 104쪽, 105쪽, 요렇게. 그래서 그 책자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관심사는 전형 요약이나 주요사항,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특히 전형 일정 같은 거 잘 보셔야죠. 전형 일정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전형별 주요 사항 및 세부 일정, 그러니까 세부 전형 안내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 전형별로도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전형별로 설명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장학금 안내라든지, 그다음 기업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의 특전이라든지, 전공제도, 뭐 기숙사 안내, 그다음에 뭐 학사 업무 관련 안내 및 연력처 이런 것들이 다 이 모집 요강 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 요강 안에 그 대학의 수시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한 몇몇 대학, 내가 꼭 지원하고 싶은 몇몇 대학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리리님,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봤는데 입시 채널이 안 보이신다는 걸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 itu스.com에 들어오시면 그 몇 학년으로 접속하시든 간에 다 그 위쪽에 입시 채널이 있습니다. 입시 채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차례들이 있는데 그럼 뭐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보시죠. 그래요. 모바일로는 이게 그러니까 그 모바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정보들이 많아서 PC에서 보셔야 됩니다. PC에서. 혜질님 감사해요. 혜질형님. 자, 전형 요약 부분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전형 요약 부분에서는 모든 수시 전형의 전형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학교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데 모든 수시 전형의 전형 내용이 요약이 되면서 나타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중대 건데요. 중대 건데 여기에 뭐 지역균형 전형은 500명을 뽑는다. 그리고 학생부 100인데 교과가 90이고 비교과 출결이 10이다. 그래서 15쪽으로 가면은 그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중대가 이제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서 아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쪽수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CAU 융합형 인재는 457명을 뽑는데 서류 100으로 뽑고, CAU 탐구형 인재는 484명을 뽑는데 1단계 서류 100이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뽑는다. 이런 그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얼마다. 그리고 전형별 모집 인원은 얼만큼이다. 라는 것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대충 요런 것들을 뽑는 거구나. 그래서 전형의 종류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전형의 종류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래서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이제 전형별 지원 자격이나 제출 서류 등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처럼 전형별로 지원 자격, 일반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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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XX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나 특성화 고졸 재직자 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고 자율고가 다 안 됩니다. 그쵸? 예, 오히려 특성화고는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모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잘 보세요. O와 X도 알겠는데 세모는 왜 세모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뭐가 적혀 있어요. 요 숫자가 적혀 있거나 별 표시가 돼 있거나 별 표시가 하나가 돼 있거나 두 개가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모집 요강 전체에서 보면
그 모집 요강 정체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시들을 보시면 여기서처럼 1번,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 목적고, 그러니까 지역 균형 전형에 세모가 돼 있고 1번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 목적고는 세모다. 특수 목적고 중에서 과학고, 외국어, 국제고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특성화고 재직자, 고졸 재직자 전형에서 특수 목적고 중에서 마이스터고는 요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 두시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다 읽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하나씩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배경기 원장님도 들으시는군요. 저희 그 강남 하이퍼 기숙 의대관 원장님께서 지금 인사하셔가지고, 한때 좀 저희 밴드에 막 수학 문제 풀이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하셨던 분 계세요. 요즘 바쁘셔가지고 밴드에 잘 못 오시는데, 오늘 라이브 오랜만에 오셨네요. 배경기 원장님. 제가 어제 간담회 갔다 와가지고 기숙의대관에.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각종 전형 관련 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각종 전형 관련 일정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전형 관련 일정들이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서 접수 마감 일정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셨죠? 원서 접수 마감 일정. 이거 잠깐만 집중해서 보시겠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학교가 많아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발췌했는지를 다 못 땄어요. 자, 이걸 보시면 원서 마감 일정이 어떤가요? 원서 마감 일정이. 네, 그쵸. 원서 마감 일정이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원서 마감 일정을 특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원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을 잘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역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게, 지금 기간이 짧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짧다. 짧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짧다라는 거는 3일 이상을 하면 돼요. 3일 이상. 무조건 3일 이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요즘 빨간 포인터 있는 곳 있죠. 빨간 포인터 있는 곳에 가면 9일, 10일, 11일 딱 3일 보죠. 3일. 그러니까 3일만, 그러니까 원서 접수 기간이 보통 한 5일 정도 주어지는데 그 5일 정도 중에서 각 대학이 자유롭게 3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여기 노란 네모 친 거 9월 13일 6시잖아요. 그쵸? 9월 13일 6시. 근데 그 밑에 대학도 9월 13일 6시예요. 근데 그 밑에 대학은 12일 5시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도 11일, 그 다음은 11일 6시예요.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밑에 학교는 13일 20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감 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마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개나리님, 그거는 전문 교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점 과정이 아니라 전문 교과. 전문 교과가 따로 있어요. 중점 과정은 이게 보통 교과 안에서 중점 과정을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교과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날짜가 다 다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잘 해두시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우리 표시 한번 해봐 주시죠. 예, 우리 이야 이런 정보는 처음이다. 아이고 제가 이걸 키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제가 뭘 잘못했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아세요? 이거 뭔지?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다 이렇게. 날짜 다 있는 거. 이렇게. 언제 마감인지. 몇 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몇 시. 그쵸? 예, 이렇게. 몇 시 이런 거. 며칠부터 몇 시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감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예, 이렇게. 아까 이거를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최현진님,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 밴드에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고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 나중에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런 접수 일정뿐만 아니라, 원서 접수 마감 일정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1단계 합격자 발표일,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실시일, 요런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집중. 예, 그래서 요렇게 이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나 대학별고사 실시일, 요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고대 수시 모집 요강에 보면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1단계 합격자 발표일. 11월 1일, 11월 1일 5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할 거다. 그리고 면접고사 실시일은 11월 9일과 11월 10일이다. 그러니까 수능 전주에 면접고사를 볼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단 여기 보시면 장소 및 시간은 11월 5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교에 그 모든 정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는 고대 궤적을 봤는데 1단계 학자 발표는 언제 나오나요? 그 언제 나오나요? 여기 있잖아요. 언제 나오는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시험을 어디서 보나요? 여기 있잖아요. 11월 5일 날 발표한다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혹시 밴드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런 질문을 보시게 된다면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요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함부로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집 요강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자꾸 이제 찾아보시다 보면 이렇게 캡처해서 같이 나눠주시거나 하시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집 단위별 고사와 장소 시간은 11월 5일 날 입학처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게 30날 9시부터 1시까지는 요렇게 볼 거고 30날 2시부터 6시까지는 요렇게 볼 거예요 라고 이미 발표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발표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나중에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그 나중에 발표하는 학교들은 그게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기가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발표하는 학교들은
얼만큼 지원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원자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몇 배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몇 배수는 정원의 몇 배수기 때문에 그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인원이 참가 인원이 면접 참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그러니까 얼만큼 지원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지원할 잘 모르니까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막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놓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놓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저런 일정들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초 합격자 발표일이나 아니면 충원 합격자 발표일 이런 것들도 나머지를 다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12월 13일 금요일 이전에 한다.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에 한다기 때문에 저 12월 13일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저 때까지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때 발표를 해야만 16일 날부터 문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8일까지 하고 나면 20일부터 뭐가 가능하냐? 추가 합격자 발표가 가능해요. 12월 20일부터 추가 합격자 가능하고 그 끝나는 시간, 날짜와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26일 6시로, 저녁 6시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 모집 요강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건국대처럼 요 전형들은 실기 실적에 KU 우수, 연기 우수자나 KU 체육특기자처럼 이런 특성이 있는 전형은 11월 22일 2시에 예정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3일은 똑같죠. 12월 13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까지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 돼요. 올해는 수시 최초합은 12월 13일 이전에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시를 처음 하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12월 13일 날 발표해 주기로 했는데 최초합을 빨리 발표했어. 뭐 예를 들면 뭐 12월 5일 날 발표했어요. 그럼 12월 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아깝게 안 된 거, 물론 이제 뭐 아깝게 안 됐는지 완전하게 뭐 광탈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뭐 예비번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깝게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빨리 추합이 발표되길 바라잖아요. 그럼 12월 5일 날 발표했으니까 7일부터 6일부터는 발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수시 추합이 발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 지금 몇 분 계신데 선배 학부모님들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잖아요. 솔직히. 아닌가? 없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발표가 났는데 우리 집 발표가 났으니까 추합이 빨리 발표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최초합 등록일은 모두가 같단 말이에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최초합 등록은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초합 등록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추합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20일부터 무조건 시작하는 겁니다. 20일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13일 이전까지 다 그게 끝나야, 그 다음에 발표가 끝나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런 학교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짜도 딱 박아놨어요. 추가 합격을 19일, 21일, 24일, 26일 딱 4번만 추가 합격을 할 거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학교가 12월 13일 안까지 발표해야 된다는 건 똑같고 16일부터 18일까지 최초합 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20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추합이 20일부터 발표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발표되는 건 똑같은데 그 20일부터 발표가 되는데 발표를 하는 횟수나 날짜는 대학마다 달라요. 근데 연대는 이렇게 4번 할 거다라고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전환 안 한다. 되셨죠? 절대 전환 안 한다. 연대는 전환 안 한대요. 연대는 전환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는 전화가 언제 오나요? 이런 질문이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는 1차는 요때 할 건데 12월 19일 날 11시에 할 거래요. 20일 날 안 하고 19일 날. 왜냐하면 18일 날 등록이 됐으니까 18일 날 등록 마감하면
등록 한 해 안 한 해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18일 날, 19일 날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19일 날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그 열심히 작업한 거를 23일 날 저녁에 발표할 거라는 거야. 23일 날 저녁에. 근데 2차 이후에 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따로 발표할 거다. 되셨죠? 예, 예. 그러니까 2차 이후에 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합니다. 연대나 서울대나 고려대가 좀 독특한 거죠. 예, 그 대학들이 독특하게 언제 할 거다라고 날짜 박아놓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1차를 언제 한다고 발표는 해주지만 2차부터는 지금 못 박아놓고 있지 않아요. 예,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대신 그 1차 날짜와 2차 그리고 요런 게 있죠. 만약 유선을 통한 충원학과 개별 통보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유선 통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전화를 할 거라는 거죠. 전화를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학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는 한 번 전화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중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해놨죠. 3회 이상 연락 후 안내 문자가 갈 거고 거기에 회신이 없으면 땡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런 거를 대학은 근거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집 요강 안에 저런 표현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되셨죠? 예. 제가 오늘 될 수 있으면 좀 꼼꼼하게 많은 부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자료들 캡처도 좀 많이 하고, 대학도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학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좀 여러 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실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그 전화하는 순서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전화하는 순서도 다 적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들이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있는데 적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들을 조금은 좀 덜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잘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